자세히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. 경제팀 노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네, 노 기자,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오늘은 어제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 한은이 6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지금 물가 수준이 여전히 5%대로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었다고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난 10월 금통위 때 금리를 0.5%포인트 올리면서 이번에도 그만큼 올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0.25%포인트 올리는데 그쳤습니다. 네, 한 달 전과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. 네. 일단 환율이 그때보다는 꽤 내렸습니다. 당시에는 이제 1,400원 중반대까지 환율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1,300원대로 내렸습니다. 현재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죠. 금리가 역전이 된 건데 그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이자를 더 주는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게, 즉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. 그런데 지금 환율이 100원 넘게 내렸으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릴 필요성이 좀 덜해진 겁니다. 또 미국 상황도 고려가 됐는데요. 이번에 공개된 미국 연준 의사록을 보면 급격한 인상 의지가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. 지난달 미국 연준에서 여러 의원들은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. 이를 반기듯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네, 10월 금통위 이후에 급속히 악화된 자금 시장 상황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난달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자금 시장 위기는 이 정부의 긴급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. 회사들이 직접 돈을 꾸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는 금리를 높게 부르는데도 여전히 잘 안 팔립니다. 여기에 건설 경기까지 푹 가라앉으면서 롯데건설의 경우 계열사들에게 자금 수혈을 받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사재 출연을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. 이같이 이제 건설사들에게 또 어려우니까요. 이 건설사들에게 돈을 대준 증권사, 자산운용사들도 자연스럽게 어려워지게 됩니다. 상황이 이런데 또다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 어려움은 굉장히 커지겠죠. 네. 게다가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면 가계의 빚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한 1년여 사이에 금리가 2.75%포인트 오른 거거든요. 네. 가계가 더 내야 할 이자가 총 36조 원으로 늘었습니다. 네. 예금 금리도 더 오르지 않나요? 네,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요. 지금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5%대로 진입을 했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네.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또 예금금리도 따라 오를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.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들끼리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피해달라는 거죠. 지금 이 높은 이자를 바라면서 은행으로 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지금 거센데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권 같은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 회사채 시장 같은 자금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을 수 있고요. 무엇보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가뜩이나 높은 대출금리가 더 빠르게 오를 것이 우려되기 있기 때문입니다. 현재 지금 은행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예금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80%로 예금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따라 오르게 돼 있다고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럼 우리 기준금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오르게 되는 걸까요? 네, 이창용 총재는 이번 금리 상승기에 최종 금리 수준이 한 3.5% 수준이다. 이렇게 금통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지금보다 0.2%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. 이렇게 오른 금리를 언제쯤 다시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엔 물가가 완전히 잡혔을 때라고 답했습니다. 한은이 목표로 하는 물가는 2%대인데요. 한은이 예측한 내년 물가 상승률은 3.6%로 여전히 높습니다. 한동안 금리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. 한국은행은 또 내년 성장률을 기존 2.1%에서 2.7%로 하향 전망했습니다.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또 OECD는 1.8%로 예측을 했는데요. 우리 경제가 이 잠재 성장률 2%에 이르지 못한 건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,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.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나 홀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한은은 설명을 했습니다. 또 고금리, 고환율, 고물가 상황에서 내수 역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란 얘기겠죠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